자, 보자. 요 글은 얘들아, 외계 행성을 발견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글인데, 선생님이 지금 외계 행성을 발견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총 정리를 해놨어요. 첫 번째, 얘들아, 네모박스 1번 보이니, 얘들아? 네모박스 1번 봐봐, 얘들아. 뭐라고 써있어? 시선속도법이 1번. 자, 그 다음 뒷장으로 넘기셔서 무슨 법 써있어? 2번에 통과법. 그리고 세 번째, 미세중력 렌즈. 근데 지금 분량을 봐서 알듯이 누가 제일 많은 거야? 첫 번째 게 제일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가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문단부터 들어갈 건데 51페그 B는 최초로 발견한, 최초라는 게 지금 중요한 거지, 그치? 최초로 발견된 외계 행성. 너희도 알다시피 이제 항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전하는 걸 행성이라 근데 이게 특정한 주기를 갖지. 근데 어쨌든 외계 행성이라는 건 이게 태양계 외에 있다라는 거. 사실은 이 위에 있는 그림은 이제 다른 학교 설명하려고 조금 더 덧붙여 놓은 건데 너희는 이거 다 기본적으로 지식 있으니까 그림 보시면 되고 즉 태양이 아닌 다른 별 주위를 도는 행성이다. 외계의 행성의 발견은 천체 물리학의 새 분야를 열었고 행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낳았다. 이 부분 있잖아. 이 둘째 부분. 이 둘째 부분이 막판에 한 번 더 칠 거니까 이거 좀 잘 기억해 주시고 51페그 B에 발견에 사용된 방법은 첫 번째 노란색 돼 있죠? 시선속도법. 근데 이거를 문장을 조금 바꿔서 읽으면 훨씬 쉬워. 잘 봐. 시선속도법은 모 항성의 운동을 감지하여 누구의 운동을 추정하는 거야? 행성의 존재와 운동을 추정한다. 이렇게 문장을 바꿔서 읽으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 왜냐하면 우리 국어라는 게 항상 말장난을 염두에 두고 지문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선지를 구현해내기 때문에 항상 너희가 이런 것들을 읽을 때 주체가 왜곡될 만한 그런 문장들을 딱딱딱딱 잡아줘야 돼. 사실 이건 과학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어 때문에 공부하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좀 가까웠어. 자, 너가 가깝다. 한 대씩 좀 때려줘라. 누구겠니? 네. 자, 그러면 볼게요. 내가 여하나 이렇게 하면 한 대씩 이렇게 해줘요. 자, 계속합니다. 이 문장 갈게요. 시선속도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단순한 경우는 등속 원운동을 하는 단 하나의 행성. 이런 게 다 조건이지, 그치? 이런 조건이 충족됐을 때 항성 주위를 관찰자를 포함하는 면에서 공전하는 경우인데 이는 예를 아주 잘 들어줬지, 그치? 이는 아빠가 아이의 두 손을 잡고 아이를 빙글빙글 아빠 주위로 원을 그리며 돌리는 상황과 비슷하다. 칠판에 그림 있죠? 이때 두 사람이 각각 질량 중심은 두 사람의 전체 질량 중심 주위에서 반지름이 일정한 원을 그리며 같은 주기를 준다. 자, 여기 이 회색 부분 한번 볼게요. 두 사람은 각각 질량의 중심을, 각각 질량의 중심은 선생님이 여기다 체크한 거 빨간색 동그라미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게 각각의 질량의 중심. 그 다음에 파란 색깔 세모 보여요? 여기 칠판에 있는? 이 파란색 세모가 이 둘 전체의 질량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회색 파트를 이해하는 게 그냥 이 지문의 관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만 이해하면 이 지문은 그냥 끝나, 얘들아. 이 회색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빨간색 괄호 1번, 2번, 3번을 순차적으로 이해해보면 돼. 자, 지금부터 빨간색 괄호 1번 나갈게요. 아빠와 아이 각각 질량 중심. 선생님 칠판에 빨간색 그림 그려놨어요. 빨간색 동그라미. 각각 질량의 중심은 두 사람 전체의 질량 중심으로 서로 반대쪽에 위치하고. 근데 이게 요 괄호 1번이 무슨 소리니? 이거 너희 생각해봐. 아빠가 손을 잡고 아이의 손을 잡고 빙글빙글 요 주변을 돈다고 얘기했을 때 너희 지금 봐봐. 아빠도 사실은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항성은 가만히 있는 줄 알았지만 여기서 보면 아빠도 아이를 돌릴 때 조금은 그 주변에서 원을 돌리면서 돈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아빠가 이쪽으로 갔을 때 아이가 이쪽으로 돌고 있으니까 항상 반대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지. 이해됐니? 자, 괄호 1번은 지금 이 얘기야. 다시 갈게요. 아빠와 아이 각각의 질량 중심은 두 사람의 전체 질량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반대쪽에 위치한다. 괄호 1번 이거 중요해. 괄호 1번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얘들아. 이 말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근데 괄호 2번 갈게요. 아이의 질량 중심이 아빠 질량 중심보다 두 사람의 전체 질량 중심으로부터 더 멀리 위치한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앞에 봐봐. 전체 질량은 그냥 우리 시소 생각하면 돼. 두 사람이 평행을 이루려면 무거운 쪽이 더 중심에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거 좀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냥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자, 앞에 보세요. 그러면 앞에 봐요. 누구 질량이 더 큰 거야? 뭐라는 거야, 쟤는? 자, 아빠가 더 무겁죠. 아빠가 더 무겁단 말이야. 질량. 아빠가 더 무거우니까 무게중심이 누구한테 더 가깝다라는 거야. 아빠한테 더 가깝다. 그냥 이것만 기억하면 돼, 얘들아. 알겠지? 무게중심이 누구한테 더 가깝다? 질량이 더 큰 쪽에.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계속할게요. 아이의 질량 중심이 아빠의 질량 중심보다 두 사람의 전체 질량 중심으로부터 더 멀리 위치한다. 그냥 얘들아,
선생님 밑줄 친 데만 한번 읽어봐봐. I의 질량 중심이 전체 질량보다 더 멀리 위치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아빠는 여기에 있어. 근데 지금 I는 더 멀잖아. 이해됐니? 그냥 요렇게 문장 이해하면 괄호 2번이 더 깔끔하게 와닿을 거예요. 자, 그럼 따라서 괄호 3번 읽어볼게요. I의 질량 중심은 큰 원을 그려. 왜? 아까 전에 우리가 반지름이 일정한 원을 그리며 돈다 그랬거든. 그럼 앞에 봐봐. I는 어떤 원을 그리며 도는 거야? 까만색 원을 그리는 거야. 왜? 이 I의 질량 중심으로부터 전체 질량 중심으로 반지름을 그리고 거기에 따라 일정한 주기에 따라 돈다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야, 이거는 이렇게 I 있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 아빠는 당연히 어떤 원을 그리고 있어요? 아빠도 아빠 질량 중심으로부터 전체 질량 중심으로 반지름을 그린 만큼의 같은 주기로 돌고 있겠지. 이해돼요? 어쨌든 말로 하는 설명은 틀린 게 없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그럼 잘 봐. 괄호 3번 해볼게요. I 질량 중심의 큰 원을 그리면, 자, 큰 원을 왜 큰 거야, 얘들아? 요거 선생님이 여기 반지름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를 지금 뭐라고 표시해놨지? 우리 A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요 부분을 뭐라고 표시해놨어요? B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이해됐어요? 이 그림이 너희 나중에 복습하기 좋으라고 선생님이 그대로 그림 갖다 박아놓은 거 보이시죠? 맨 위에? 네, 요 그림 보시면 돼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I 질량 중심은 왜 큰 원이야? 반지름이 더 크니까. 왜? 더 얘기해봐. 이거 국어적으로 계속 말을 풀어갈 수 있어야 돼. 왜? I의 무게 중심에서 전체 질량의 무게 중심이 더 머니까. 그렇지. 자, 그럼 계속 해볼게요. 두 사람 전체의 질량 중심의 주위에 돌고 아빠의 질량 중심은 조그만 원을 그리며, 자, B, 반지름 B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그림을 생각하면 말을 어떻게 섞어놔도 너희 할 수 있겠지. 그럼 돼, 이 지문은. 네. 자, 그럼 괄호 3번까지 이해했으면 다음 읽어볼게요. 항성과 행성도 각각. 얘들아, 그러면 지금 아빠랑 I 설명했잖아. 그럼 이제 각각 대응만 시키면 항성과 행성이 이해가 그냥 다 되는 거지. 이해됐니? 자, 계속 해볼게요. 그럼 얘들아, 내가 지문에서도 이런 게 좋은 게 내가 지금 괄호 1번, 2번, 3번이라고 순차적으로 다 이해를 했죠. 근데 이제부터는 원래 말하려는 게 아빠와 아이가 아니잖아. 항성과 행성이잖아요. 근데 이 항성과 행성을 설명할 때는요, 슬며시 이 재진수를 어떻게 해놨니? 괄호 몇 번부터 시작하니? 괄호 2번을 시작해. 이해돼요? 그러면 애들이 이해를 아까 전에 빨간색 괄호 1, 2, 3번을 이해를 못한 친구들이라면 뭔가 이게 또 무슨 말이야 하고 헷갈릴 수 있거든요. 아니야, 괜찮아. 우리는 재진수를 찾아내기만 하면 돼. 그럼 잘 이해를 해봅시다.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 괄호 2번으로 갑시다. 보통 항성이 행성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에 항성, 행성 이 말 치환시키는 걸 잘해야 돼, 얘들아. 항성, 행성계가 각각의 질량 중심을 말하는 게 아니야. 뭐 말하는 거야? 전체 질량 중심을 말한다는 걸 꽉 잡고 가면은 안 어려워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항성, 행성계의 질량 중심은 행성의 질량 중심보다 야, 아빠랑 아이로 바꿔 읽으면 똑같은 말이잖아.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얘들아, 이거 빨간색 괄호 1번, 2번, 3번 중에 무슨 괄호랑 똑같은 내용인 거야? 2번이랑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 지금 인지되니? 이렇게 하면 이 지문 그렇게 어렵지 않지. 이해됐어요? 자, 계속할게요. 그래서 아빠랑 아이랑 바꿔 읽으면 쉬워. 자, 행성이 I죠. I 중심 질량보다 아빠 질량 중심이 훨씬 더 가까워서 전체 중심 질량이 전체 질량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 거야? 누구한테 가까워? 아빠 내부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행성 질량 중심 A는 항성 행성계의 질량, 얘들아, 항성 행성계의 질량 중심이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전체, 그렇지. 원래 여기다 세모 들어갔었으면 더 좋았겠지? 자, 요 세모를 중심으로 해서 큰 원을 그리는 반면, 그러면 항성의 질량 중심은 전체 질량 중심으로 아주 작은 원을 그린다. 얘들아, 요거 까만색 괄호 2번 괄호 있지? 여기에 숫자를 붙이면 빨간색 괄호 1, 2, 3번 중에 어떤 괄호랑 똑같은 내용이야? 그렇지. 거기다 3번이라고 써야지. 내가 빠뜨렸네.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네. 자, 그럼 나 지금부터 다음 괄호 읽을게요. 항성과 행성은 회전하는 동안 늘 전체, 이거 얘들아 항성, 행성계를 그냥 전체라고 읽어. 전체 질량 중심에서 서로 반대편에 위치한다. 아까 읽었던 부분 아니에요? 그치? 이거 괄호 1번 얘기하는 거지. 근데 새로운 내용이 이제 슬며시 추가된다.
행성이 이제 관찰자가 등장해. 행성이 관찰자에게 다가오면 항성은 관찰자에게서 멀어지고, 야, 이거 똑같은 얘기잖아. 지금 괄호 1번끼리. 당연한 거 아니야? 앞에 봐봐. 지금 이거 엄마 입장에서 아빠가 아이 놀아주는 거 본다고 생각해봐, 얘들아. 이해돼요? 자, 아빠 여기서 지금 뱅글뱅글 여기 돌고 있지. 아이 여기서 뱅글뱅글 돌고 있지. 이해돼요? 그럼 지금 요 상황을 가정해보면 행성이, 자, 아이죠, 아이. 아이가 관찰자랑 가까울 때 항성은 어때요? 반대쪽에 있어야 되잖아. 더 멀어지는 거지. 이해됐니? 자, 그렇게 되면 아이가 관찰자에게서 멀어지면, 자, 아빠가 지금 이쪽에서 돌리고 있어. 그럼 아이는 저쪽에 있지. 이해돼요? 아빠가 엄마 눈에서 가까우면 아이는 더 멀어지게 돼 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요 1번이랑 같은 의미라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 이해됐니? 괜찮니? 자, 그럼 나 이제 3번으로 넘어갑니다. 시선 속도는 대상이 관찰자 쪽으로 다가오거나 멀어지는 속도인데, 자, 정의가 한번 나왔어요. 자, 이제 여기 괄호 1번에다가 슬며시 이제 파란색, 분홍색이 갖다 붙을 거야. 정보가 계속 차곡차곡 쌓여가. 얘들아 잘 봐봐. 대상이 관찰자에게 가까워질 때 음수값, 그리고 멀어질 때 양수값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럼 잘 봐. 여기서 우리가 지금 괄호 1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 이 괄호 1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관찰자가 있고, 이 관찰자에게서 멀어질 때, 그리고 가까워질 때, 얘들아 무슨 값이라고 나왔니? 멀어질 때는 양수값, 가까워질 때는 음수값, 요런 얘기를 지금 추가하고 있어요. 그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멀리 떨어져서 항성, 행성계를 관찰하는 관찰자에게 행성은 작고 빛을 내지 않기 때문에 관찰하기 어렵지만 누가 빛을 내는 거야? 여기 항성에다가 얘들아 이거 동그라미 한번 니네 뭐 샤프나 뭐 펜으로 한 번만 네모 박스나 뭐 하나 해줘봐. 누가 빛을 내? 그래서 얘들아 지금 여기서 집중할 거. 주체 왜곡되는 선지가 나올 수가 있어. 이거 지금 우리가 관찰하는 건 누구의 빛을 관찰하는 거니? 항성의 빛을 관찰하는 거네. 그죠? 자, 항성의 빛을 관찰하기가 더 쉽다. 행성이 항성 주위를 도는 동안 행성이 관찰자에게서 멀어지면 항성의, 야, 다시 읽을게. 행성이 관찰자에게 멀어지면, 이거 바꿔 읽어봐. 항성이 관찰자에게 가까워진다라고 읽으면 되지. 그럼 항성이 가까워지면 음수야, 양수야? 이해됐어요? 이거 계속 바꿔서 치환시키는 선지 정말 선생님들이 만들기 쉽겠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과학기술 4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국어적으로 말장난치기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어, 지금. 이해됐니? 자, 계속 읽어볼게요. 항성은 가까워지니까 음수가 되는 거고요. 행성이 관찰자에게 다가오면, 다 이거 쉽게 말해봐. 항성이 멀어져서 무슨 수? 양수가 된다를 슬며시 괄호 1번 내용에다가 음수, 양수만 섞어서 누적시키는 거야, 정보를 지금.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지금 국어 지문이 어떤 식으로 정보를 쌓아가고 있는지도 너희가 시각적으로 좀 볼 수 있게 지금 필기를 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할게요. 모항성이 행성과 짝을 이루어서 항성, 행성계의 중심 주위를 도는 속도는 항성계에서 나오는, 자, 어디에서 나오는 빛? 항성에서 나오는 빛이야.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 어떤 빛을 관찰한다고? 항성에서 나오는 빛을 관찰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반복되죠. 항성에서 나오는 빛이라고 얘기하잖아. 그 빛의 스펙트럼. 와, 얘들아 지금 앞에 봐. 괄호 1번에다가 지금 양수, 음수라는 정보를 추가했지? 거기다 지금 우리 본문으로 치면 무슨 색깔을 또 추가하고 있는 거야? 초록색 정보를 추가하고 있는 거지. 뭐, 빛. 파장. 이해됐어요? 정보를 지금 또 누적시켜가는 거 느껴지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럼 괄호 1번은 또 계속 유지되는 채로, 양수, 음수 정보 유지되는 채로 초록색이 추가되는 거야. 이해됐니? 자, 읽어볼게요. 마지막 3문단의 괄호 1번 읽겠습니다.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항성의 속도가, 시선 속도가 양수로, 얘들아 다시 읽어봐. 그러면 항성의 시선 속도가 양수라는 건 지금 항성이 어디에 있는 거야? 관찰자로부터. 멀어진 거야. 그럼 행성이 다가올수록이라고 바꿔 읽을 수도 있겠지. 선지를 그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 이해됐어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항성의 시선 속도가 양수로 절대값이 커질수록 빛의 파장이 길어진다. 오케이. 그럼 잘 봐. 얘가 멀면 양수야. 양수일 때 빛의 파장은 어떻다? 짧다까지 누적시켜야지.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계속할게요. 그럼 얘들아, 지금 여기 지금 보면은, 자, 계속 읽어볼게요. 길어지는 거네. 맞아, 길어지는 거잖아. 멀어지면 길어지는데. 양수값이
양수하시면 멀어지니까 길어지죠. 길어지면 내가 지금 잘못 썼잖아. 여기가 짧잖아. 예. 맞죠? 네. 자, 계속할게요. 양수로 절대값이 커질수록 빛의 파장이 길어지고 항성의 시선 속도가 음수로 절대값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빛의 파장이 짧아진다. 이거 그냥 본문 그대로 쓰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똑같은 문장 반복되는 거 잘 봐. 행성의 공정 주기에 맞추어서 스펙트럼의 파장도 같은 주기로 변한다. 이거 같은 문장이 어디 있냐면 얘들아, 아까 우리 이 문단에 회색 보여요? 이 문단에 지금 회색 보이면 아까 아빠랑 아이 각각의 질량 중심은 두 사람 전체의 질량 중심 주위에서 반지름이 일정한 원을 그리면 같은 주기라고 얘기했었거든. 근데 여기도 지금 보면은 스펙트럼의 파장도 이와 같은 주기라는 말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거 집중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니?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라지 A 읽어보기 시작할게요. 통상적으로 항성의 시선 속도는 10. 근데 그 정도에 불과해서는 웬만한 분광기로는 감지하기가 어려워. 도플러 분광학을 이용해서 항성의 시선 속도, 자, 지금 계속 항성의 시선 속도야, 얘들아. 지금 주체가 계속 안 바뀌고 있는 거 느껴지죠? 항성의 시선 속도를 기존의 분광기보다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는 게 기억이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기억은요, 광학 망원경에 장착되어서 작동을 하는데, LOD 분광기가 기억이죠. 그 기억은 전체가 가시광선 영역인 390과 그 다음에 681 사이에서의 최고의 해상도를 가진 스펙트럼을 얻었다. 자, 94년 봄에 켈로팀은 이 기억을 가지고 태양계로부터 25 이내의 외계 행성을 찾아 나섰는데 켈로가 했어. 지금 이것도 주체에 왜곡되지 않게 잘 봐야 돼요. 켈로야. 켈로는 지도 교수인 마요르가 안식년을 보내는 동안인 95년 1월에 자, 어쨌든 켈로라는 건 변함이 없는 거죠. 지구에서 48광년 떨어진 페가수스 자리에는 51페그, 얘들아 51페그를 관측했대. 근데 그 51페그의 그 스펙트럼에서 청색 편의와 적색 편의의 빛이 나타남을 확인했어. 그럼 얘들아 여기 이 정보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51페그가 항성이구나. 이해됐어요? 서준아. 자, 할게요. 51페그는 항성이었다는 걸 여기서 잡을 수 있는 거. 왜? 우리가 관측하는 빛은 어디서 나오는 빛이지? 항성에서 나오는 빛이었잖아. 계속할게요. 처음에는 계기 이상을 의심했으나 이 변이의 규칙성을 근거로 해서 목성의 절반 정도의 질량을 갖는 행성이 잡아봐. 행성이 어떠한 주기로 이 항성을 공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까 위에 초록색에서 51페그가 항성이라고 못 잡은 사람도요. 이 회색 파트를 읽었을 때는 얘가 행성이니까 51페그는 항성이구나 이렇게 잡았어야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그 행성의 대기는 1000도씨에 달하게 뜨거웠다. 켈로는요, 이걸 발견한 거지. 근데 지도 교수에게 외계 행성을 발견했다고 보고했지만 이런 특성을 갖는 행성은 생각할 수 없으므로 지도 교수는 믿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계속 할게요, 일단. 그러나 7월까지 켈로가 추가적으로 모은 측정 결과들이 이전 결론을 지지하자. 이전 결론이 뭐예요? 나 발견한 거 맞다. 이거 외계 행성 발견한 거다. 라고 지지하자 마요르는 생각을 바꾸었다. 그들의 논문은 목성과 유사한 질량이면서 목성과 달리 뜨거운 대기를 갖고 있고, 얘들아 우리 여기다 밑줄 한번 쳐볼까? 뜨거운 대기를 갖고 있고 항성 가까이에서 공전하는 거대 행성을 발견 까지만 밑줄 쳐볼게요. 을 담고 있어서 그동안 천문학자들이 받아들이던 고전적인 행성, 얘들아 고전적인 행성 생성론에다가 밑줄 한번 쳐봐요. 그러니까 고전적인 행성 생성론은 뭐야? 지금 이 밑줄하고 맞지 않았던 거지. 대기가 이 정도로 뜨거운 행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게 고전적 생성론이었던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논란이 일어났대잖아. 근데 왜 뭐가 틀렸다는 거야, 니네 선생님은? 답지가 이게 안 맞아? 난 답지 내가 그냥 막 읽었나? 답지가 있어? 지금? 자, 일단은 선생님이랑 문제풀이 다 해보고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논란이 일어났다. 그렇지만 곧이어 이 방법으로 외계 행성들이 여러 방법, 그렇지. 논란이 일어났지만 이 켈로가 처음 발견한 이 방법으로 다른 외계 행성들이 계속 발견되니까 그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의 패러다임이 수정되었다. 얘들아, 그 기존의 패러다임이 수정되었다라는 말이 뭐예요? 아까 우리 1문단에서 이거 아니야? 천체 물리학의 새 분야를 열었고 행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나왔다? 이해됐어요? 네, 요렇게 연결 지으시면 되죠.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빨리 이제 5문단 가고 문제를 풀게요. 이런 와중에 2009년에 프랑스 주도의
코롯 계획이 외계 행성 코롯 7B를 통과법으로, 또 다른 거, 이번에는 또 다른 외계 행성을 발견했는데, 그 외계 행성은 또 다른 방법으로 발견한 거야. 그게 포인트지. 얘의 차이점 살짝 언급한다. 노란색은 시선속도법이야. 주황색은 통과법이야. 요거 비교하는 것만 살짝 읽어볼게요. 시선속도법은 뭘 우리가 판단했지 아까? 그냥 질량에 따라서 이 질량의 중심이 어디에 가깝냐 이걸로 갖다가 얘기를 했었지, 그치? 근데 이번에는요, 통과법은 좀 쉬워요. 행성이 항성 앞면을 통과할 때 항성의 빛이 관찰자에게 도달하냐. 근데 이건 당연한 얘기잖아. 앞에 봐봐. 아까 우리가 관찰자가 누구에게서 나오는 빛을 관찰한다 했지? 항성에서 나오는 빛을 관찰하는데 아빠가 아이를 돌리면 잠깐 이 빛이 어떻게 돼? 안 보이죠? 안 보여. 근데 봐봐, 너희 애기가 클수록, 덩치가 클수록 그 빛이 가려지는 크기가 커지겠지. 지금 애기 크다고 말하면서 왜 연이 보세요? 아니, 야, 내 눈 내가 뭐 어떻게 못해?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 이 관찰되는 빛의 밝기나 그것들을 통해서 이 발견된 이 행성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어. 질량이 아니라 뭐를 짐작한다고?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고 얘들아. 그게 주황색이야.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 책에서 예를 든 그 아빠가 애기 돌리는 거 있잖아. 그게 참 좋은 예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같은 문과도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으니까요. 자, 어쨌든 읽어볼게요. 항성의 빛이 관찰자에게 도달하는 양이 줄어들어서 항성의 밝기가 어두워지는 정도를 감지하여 항성의 존재는 물론 크기까지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기도 알아낼 수 있겠네, 그치? 왜냐면 가려지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 주기가. 자, 계속할게요. 이 외에 3번도 있지. 근데 여기 3번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안 나와요. 자, 계속할게요. 그래서 이런 거 알게 되었다라는 의의를 얘기하면서 마무리되는 글이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예. 자, 그러면 문제 풀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가겠습니다. 얘들아, 1번 문제는요. 언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나머지 너무 쉬워가지고 풀이 안 하고요. 정답만 바로 갈게요. 외계 행성의 크기를 알아내는 측정 방법은 나왔지. 측정 방법이 뭐야? 통과법. 하지만 그걸 측정하는 장치는 안 나왔지. 자,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갈게요. 기억은 LOD 분광기였습니다. 이 LOD 분광기 나머지 설명 4문단 그대로 해서 역시 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정답은 2번. 야, 이거 너무 쉽지? 도플러 분광학을 이용하는 거 맞는데 야, 시선 속도 관측하는 이거 누구의 빛을 감측한다 그랬지 아까 전에? 행성 아니고 누구? 항성. 이거 계속 본문에서 주체를 언급 계속 했었어. 그치?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갈게요. 3번 가겠습니다. 잘 봐. 전통이 기존이겠지, 기존? 기존 이론인 지구 중심설에서는 달이 하나의 행성으로 다른 행성과 마찬가지로 고정된 지구 주위를 도는 천체였다. 그런데 새롭게 제기된 코페의 이론에서는 지구가 다른 행성처럼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천체로 취급되고 다른 위성으로 격화되었다. 맞죠? 당시에 행성 주위를 도는 위성은 알려진 사례가 없었기에 지구 중심설을 옹호하는 학자들은 이를 근거로 코페의 이론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했다까지 끊어봐. 여기까지 그럼 뭐가 된 거야? 기존의 지구 중심설이 지금 뭐가 일어난 거야? 코페 때문에 뭐가 일어난 거야? 논란이 막 일어난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근데 갈릴레이가 새로운 장측 장비를 통해서 목성 주위를 도는 위성 4개를 더 찾아냈어. 그래서 지구가 행성으로서 예외적인 위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다면 어쩌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잘 봐. 위성 넷을 찾아내다 불식되었다 밑줄. 그럼 지금 논란을 일으킨 건 누구야? 코페의 이론이지, 그치? 논란을 불식시킨 건 누구야? 갈릴레이.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3번으로 바로 가봐. 보기에서는 갈릴레이의 발견이, 자, 괄호 열어볼게요. A에서는 켈로의 발견이까지 괄호 닫아봐. 그럼 이제 갈릴레이만 읽어봐. 갈릴레이의 발견이 논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논란을 어떻게 한 거예요? 종식시킨 거지. 근데 자, 켈로의 발견을 논란을 일으킨 게 맞죠? 근데 너희 학교 선생님이 맞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답지 딱 봤는데 답지에 켈로가 논란을 일으키지 않았다라고 써 있는 것 같거든? 둘 다 논란을 일으키지 않았다라고 써있는데 켈로는 논란을 일으켰다고 지금 본문에 나와 있어, 얘들아.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정오표에 올라올 것 같네요. 이해됐나요?
근데 선생님도 애초에 답지 신경은 안 썼지만 애초에 필기가 지금 맞다고, 켈로는 맞다고 지금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1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3번에 1번. 자, 보기와 A는 모두 관찰에 의해서, 맞아? 사고가 전환된 사례를 다룬다라고 얘기하는 거 맞죠. 괜찮아요. 그치? 왜? 아까 논란이 막 일어났지만 갈릴레이가 어떻게 종식시켰어? 다른 새로운 관측 장비를 통해서 관찰했잖아.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2번 갈게요. 보기에서는 위성, A에서는 행성을 새로 발견한,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기와 A는 모두 새로운 관측 장비, 괜찮지? 자, 우리 A의 관측 장비는 뭐였어? 기억. 그치? 자, 그 다음에 5번 갈게요. 자, 지구 중심설이 고전 행성 생성론, 발음 어렵다, 씨. 고전적인 행성 생성론이 이게 기존이었죠, 기존. 그지? 잘 봐, 문장. 이런 문장이 진짜 잘 만든 문장 같지 않니? 이게 배격이 된 기존의 패러다임이다.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뒤쪽으로 넘어가서 4번으로 갈게요. 4번도요, 사실 이건 선생님이, 이거는 지금 풀이하지 않아도 그냥 풀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보기 갈게요. 야, 서준아. 그만 좀 자. 자, 그러면 그림 갈게요. 항성 A 주위에서 행성 B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속력으로 시계 방향으로 공전하는, 알고 있죠? 자, 가상의 항성 행성계를 계략적으로 나타냈고, B의 공전 궤도를 포함한 평면에서 관찰자 O가 정지한 채로 A에서 나오는 빛, A가 뭐야? A가 뭐냐고요? 그렇지, 항성을 관측한다. 그럼 O가 관찰자겠네? 자, 그래서 Q와 P는 B의 공전궤도상의 두 점이며 P와 Q는 O와 일진선상에 있다. 선생님 그냥 칠판 그림이랑 또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단 A의 질량이 B에 비해 매우 커서라는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 두 질량의 전체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구나? 질량 중심은 누구에 가깝겠구나? 라지 A에 가깝겠구나 라고 이 그림이랑 그냥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거기다가 살짝 세모 하나 그려줘도 되잖아 얘들아. 자, 그럼 요것만 하면은 그냥 지금 앞에 봐요. 이 정보로 그냥 끝나는 선지들인 거지 다 지금. 그죠? 네. 자, 그러면 갈게요. B가 P에 근접할 때, 그러니까 얘들아 P에 근접했다라는 거는 관찰자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러면은 아빠는 반대로 가까워져야지. 자, 계속할게요. 자, 근데 A에서라는 걸 넣으면 당연히 2번이 맞고 3번이 틀리게 됩니다. 이해됐나요? 여전히 여기에 있는 정보는 맞기 때문에 이거 갖다가 말만 자세히 보면은 충분히 풀이가 가능합니다. 자, 4번은 B가 I죠. I가 P에 있을 때, 이거 멀리 있을 때네. 근데 야, 이거는 괜찮겠지? Q에 있을 때보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을 때보다 양이 빛이 적다. 이거는 괜찮네요. 그렇죠? 왜냐면 이거는 문장이 하나하나 쌤이 끄는 읽은 자국이 있네요. 이해됐어요? 예. 네, 당연하지. 왜? 멀리 있을 때는 아빠를 안 가릴 거 아니야?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네. 빛의 양이 많아야겠죠. 멀리 있을 때. 자, 근데 관찰자가 바라볼 때 A에서 나오는 항성이죠. 항성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이 T를 주기로 하면 얘들아 이 T가 어디 우리 본문에서도요 이게 주기가 뭐 2배로 늘어난다 뭐 이런 설명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 계속 내가 본문에서 따옴표 쳐놓은 부분이 뭐였지? 같은 주기.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빛의 파장이 T를 주기로 한다면 공전 주기도 같은 주기니까 T겠지.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 T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